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축구에서 바뀌는 것들 탑 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새로운 공. 2018 월드컵에서 쓰였던 공인구 텔스타 18은 6조각, 2014 월드컵 역시 공인구 브라주카도 6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2022 월드컵 공인구는 실루엣이 2021년 12월 24일 공개되었습니다. 6조각으로 만들어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유출본에 의하면 무려 18조각, 공인구 이름은 릴라입니다. 릴라는 아랍어로 여행일기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전까지 월드컵 공이 골키퍼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는데 이번엔 무회전에 더욱더 특화된 공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따라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도 역대급 골들이 더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9위는 여자 월드컵의 변화. 2023 제9회 여자 월드컵부터 참가팀이 24개 팀에서 32개 팀으로 8팀이 더 확대가 됩니다. 1991년 첫 12개 팀이 참가한 이래로 3회 때 16개 팀, 그리고 7회 때 24개 팀으로 늘더니 이제 32개 팀까지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출전권은 5장, 반면 축구의 고장 남미는 단 3.5장에 불과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진행 중인 아시안컵 성적순으로 차기 월드컵 팀을 선발하며 5위 안에 들어야 한국은 본선행을 확정 줄 수 있습니다. 8위는 새로운 임대 제한 규정. 피파가 임대에 대한 새로운 룰을 발표했습니다. 2022-23 시즌 동안 팀에서 8명의 선수를 임대하게 되고 2023-24 시즌부터는 7명, 2024-25 시즌엔 6명으로 제한되게 된 것입니다. 21세 이하 선수와 클럽 훈련을 받는 선수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첼시의 경우 임대 시장에서 종종 30명가량의 선수를 임대를 보내곤 했는데 이제 이런 마구잡이식 임대가 불가능해집니다. 올 시즌 첼시는 케네디를 다시 불러들이긴 했지만 총 21명의 임대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위는 새로운 인터뷰 존. 프리미어 리그는 다음 시즌부터 터널 안에 새로운 인터뷰 구역을 마련해 경기장 밖에서 언론인과 방송인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퍼플존 도입으로 경기 후 인터뷰가 터널에서 진행되는 동안 팬들은 스크린으로 인터뷰를 지켜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라졌던 이 퍼플존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경기장 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흥분한 관중들의 환호성으로 기자와 선수 간 소통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6위는 5인 교체. EPL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리그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5인 교체를 진행 중입니다. 챔스의 FA컵 모두 5인이죠. 월드컵 유럽 예선도 역시 5인 교체 시스템을 운영 중이므로 월드컵 본선까지도 5인 교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피파에선 한시적으로 5인 교체를 월드컵 예선, 챔스 등 적용 중이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가능성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현 피파의 공식 경기들에서 5명 교체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교체 폭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5위는 자동 옵사이드 판정. 소니 소유의 호크아이는 최대 1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초당 50프레임으로 각 선수의 신체에서 18개 지점을 추적하고 해당 데이터를 삼각 측량하여 3D 위치를 생성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토대로 인공지능과 결합해 공이 재생이 되는 순간을 감지해 옵사이드 라인을 정확한 위치에서 배치하는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2022 월드컵부터 적용될 예정, 더불어서 2023년 프리미어 리그까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식 옵사이드 규칙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신체 모든 부위, 즉 팔과 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해 지금까지 사람이 VAR을 보고 판정하기까지 평균 70초가 걸렸습니다. 보는 입장에선 답답함을 유발했지만 2022 월드컵을 기점으로 이젠 0.5초 만에 인공지능이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2년 동안 테스트를 거쳐왔죠. 4위는 48개국. 2026년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32개국 참가가 아닌 48개의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참여합니다. 따라서 각 대륙별로 가져가는 진출권도 늘어날 예정. 유럽은 이전까지 9개 조로 나누고 조 1위 9팀과 조 2위 8팀이 서로 플레이오프 방식을 통해서 진출팀을 가려왔습니다. 새로 바뀐 규칙은 10개 조로 나누고 조 1위 10개 팀이 직행을 하고 조 2위 10개 팀과 네이션스 리그 상위 2팀을 더해서 12개 팀을 3개 조로 나뉘어서 승자 3팀에게 월드컵 티켓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아 예선은 동아시아와 먼 중동아시아와의 이동 거리를 감안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서와 분할이 현실화가 되면 서부의 4장, 동부의 4장을 각각 배당을 하고 5위간 플레이오프를 실시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젠 공동 개최. 카타르 월드컵은 한 국가가 단독 개최하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얘기한 48개 팀이 참가하는 거대한 대회를 한 나라가 모두 짊어지기 힘들어졌고 2026년 월드컵 유치를 단독으로 내세웠던 미국이 공동 개최로 선회한 배경에도 바로 이 참가국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단독 개최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모로코는 북중미 3개국, 캐나다, 멕시코, 미국 연합에 의해서 개최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모로코는 2030년 월드컵 유치에 다시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로코 단독이 아닌 튀니지, 알제리와 손을 잡고 공동 개최로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2030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한 국가들 중 단독 개최를 신청한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2위는 새로운 개막 경기. 2026년 월드컵 개막일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가 경기를 펼칠 예정으로 사상 최초로 개막일에 3경기가 열리는 월드컵이 될 수 있습니다. ESPN발 뉴스에 따르면 아직은 초안이긴 하지만 개막일에 로스앤젤레스와 멕시코시티 그리고 캐나다의 한 도시에서 개막 경기를 동시에 열길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몬텔리아니 피파 부회장은 2021년 10월 밝힌 인터뷰에서 2026 월드컵에서 개막전을 한 경기에서 최대 3경기까지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 월드컵 개최 경기장이 최종 확정이 된 후 더 논의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망의 1위는 한 조의 3팀, 48개 팀이 2026년 월드컵부터 참가하면서 조 편성에도 대폭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엔 4개 팀이 한 조에 배정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이미 토너먼트 진출이 확정되거나 탈락한 국가들은 마지막 3차전에 흥미를 잃곤 했습니다. 2026 월드컵에선 3개의 팀이 한 조가 되어서 각 팀마다 2경기를 치러 1, 2위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합니다. 한 경기 한 경기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졌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해도 32강 녹다운 토너먼트가 살벌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 월드컵에선 조별 경기에서 2승을 하고 3차전 후보 선수를 대거 내보냈지만 이젠 단 한 경기도 방심해서는 안 되게 되었고 탈락하는 팀이 미리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48개국의 등장으로 2026년 월드컵은 약팀이 강팀을 잡는 언더독의 반란이 더욱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축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과 최악의 게으름을 동시에 가졌던 불세출의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